자, 차트를 통해서 우리 종목을 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종목을 좀 선별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부탁해 하면서 매니저님과 정말 다양한 어떤 차트 분석에 대한 기술들 또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적용을 또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들어보고 있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특급주 한 종목 좀 리뷰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운피플이에요. 라운피플인데 장중 20% 이상의 그 수익을 그래도 냈습니다. 현재 매수가보다 현재 가격이 더 높게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신규 진입 내지 홀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라운피플 사실 제가 그때 그 소개를 시켜드릴 때 사실 시장에서 너무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오히려 고민을 반대로 했었습니다. 걱정했어요. 이거 너무 또 관심 없는 종목 가져와가지고 맞아요. 좋은 종목도 관심을 못 받으면 못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소외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잘 확실히 그 AI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차트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 차트도 기반된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좀 시장의 트렌드에 좀 맞춰야 되는 그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결국엔 그 키워드에 좀 부합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아직까지 이 종목이 거래가 많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뭐 AI 쪽뿐만 아니라 뭐 이제 호실적, 흑자전환 뭐 호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이 운전했었을 때 그 운전자 좀 이렇게 안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AI 쪽 딥러닝 기술을 해가지고 운전자분이 졸거나 그랬을 때 그걸 약간의 좀 알려주는 또 이런 이슈도 좀 있어가지고 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AI 관련주 같은 경우 최근에 워낙 높은 종목들이 좀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좀 고점 라인 형성했었던 한 6,300원 정도에서 500원 정도 사이까지는 올라가게 된다면 그 정도까지는 좀 당분간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주 잡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꺾이면은 같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간다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좀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좀 잡아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아마 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그 시기가 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앞서 배웠던 어떤 차트라든가 신호, 보조 지표 통해서 자칫 심리가 꺾일 수도 있다는 걸 좀 판단해 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상당히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차트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또 공부를 해봤는데 아직은 좀 더 볼 게 남아있나 봐요. 오늘 어떤 주제일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이중 바닥 패턴. W형 패턴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바닥을 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승하다가 이중 바닥을 형성했을 때는 재차 올라갈 확률은 높다라는 막연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자, 어떤 분석이 필요할지 한번 설명 들어보죠.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보조지표를 매주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재료가 바닥이 나가지고 오늘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럼 이게 첫 번째 바닥인가요? 고민에 대한? 생각해보니까 이중 바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워낙 잘 아시는 패턴일 겁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또 리뷰한다? 복습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중 바닥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좀 입에 붙게 표현을 하시려면 쌍바닥이잖아요. 쌍바닥인데 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추세 전환 패턴입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효성 TNC도 그렇고 NC소프트도 그렇고 제가 대부분 뭐 CJ ENM도 그렇고 좀 탑픽으로 뽑거나 예스 의견을 드리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추세 전환이잖아요. 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기업들, 그러니까 추세 전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포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추세 전환에 신호가 발생하고 있는 종목들에 집중하자라는 관점에서 추세 전환 패턴을 가지고 와봤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신뢰를 받고 있다 패턴은 그냥 다 보고 있습니다. 많은 매니저분들도 전문가분들도 어디 가면 이거 쌍바닥이다, 다중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남들이 예스할 때 노라고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주식시장은 저는 남들이 예스할 때 예스하는 게 제일 좋고요. 확률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심리적으로 굳이 엇갈릴 필요가 엇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패턴은 결국에 그만큼 신뢰도가 높고 확률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자들의 전형적인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만약에 고점 대비 급락을 하게 됐었을 때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 대부분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은 나 이 종목 본전만 하면 팔아야지.
아하. 그런 생각들.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바닥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나오면 기존에 좀 어떻게 보면 쌓여 있던 악성 매물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매물들을 좀 소화하게 된다. 그래서 V자 반등이 나오려면 사실 정말로 큰 이슈가 있어야 V자 반등이 나오고요. 만약에 어떤 악재가 터져가지고 급락을 했는데 그 악재가 뭐 사실무근이었다. 아니면 그거를 더 넘을 수 있는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V자 반등은 어렵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V자 반등보다는 오히려 쌍바닥이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동 나오면 상승 파동 나오면 도망가시죠.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목표가가 어딘지 아세요? 매수가입니다. 매수가. 본전만 왔으면은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 조정받는 동안 너무 오랫동안 괴롭게 예. 기다렸어요. 맞습니다. 그게 조금 올라오면은 또 떨어질까봐 예. 올라가는 걸 못 기다리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한번 급락을 하게 되면은 예. 여러분들이 본전만 오면 매도해야지라고 하는데 꼭 되게 좀 짜증나게 그 눈높이 본전 낮아지는 거예요. 밑에서 다시 꺾여버려요. 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보통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매수가가 만약에 고점이었다면은 전고점을 뚫기가 어려운 거죠. 고점을 하향하고 내려가기 때문에 보통 많은 분들이 본전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다리시지만 막상 본전까지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내용하고는 좀 별개이긴 하지만 분할 매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서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자, 그래서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읽을 수 있는 또 대표적인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쌍바닥이라고 우리 W라고 하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만 보면 되는 거죠. 좀 모양을 보면서 한번 특징들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너무 이게 사실 뭐라고 설명드릴 것도 없어서 그냥 예. W입니다. W라고 보시면 될 간단하게. 것 같은데 예. 몇 가지 좀 근데 팁이 이 좀 지점을 있어요. 어떤 예. 식으로 해석할 거냐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급락을 좀 하다가 이 바닥에서 이제 파동이 하나가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 거래량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아, 그 만약에 이렇게 올랐을 때 여기 예. 거래량이 크게 나왔다. 예. 그럼 해석을 좀 달리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여기서 거래가 조금 터졌으면은 그나마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하락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하면 그건 좀 문제가 그렇죠. 되겠지만 예. 우선은 뭐 제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거래량, 그러니까 뭐 이때 거래량에 집중하시기보다는 평균적인 거래량을 좀 네. 보시는 게 맞는 것 좀 같아요. 잠잠했어야 돼요.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찍었을 때가 네, 이때 이제 보통 우리가 이 W형 패턴, 그러니까 쌍바닥 패턴에서 전고점을 돌파했었을 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매수 돌파, 그러니까 이 전고점을 돌파했었을 때 거래량이 요때보다는 사실 요 구간에서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좀 같이 보시면 좋다. 이렇게 좀 오케이. 말씀을 드릴게요. 무조건 이렇게 두 번의 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예. 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도 동시에 확인을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저점 찍는 사이에는 좀 거래량이 적다가 올라갈 때 이때 터져야만 네. 확실히 신호가 네.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아. 보통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W가 이쁘게 W가 됐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짝꿍댕이 패턴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엉덩이가 좀 삐뚤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지점이 거의 맞지 않는 경우를 예,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여기가 낮거나 여기가 예. 높거나인데 좀 다른가요? 그런 경우에? 예, 다르죠. 근데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그래요? 보겠지만 예. 저는 만약에 그 제가 지난번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다양한 보조 지표에서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저점이 두 번째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낮췄어요. 근데 더 낮았을 때. 그 스토캐스틱이나 뭐 RSI나 뭐 CCI나 이런 이 MACD나 네. 이런 지표들이 저점을 높여가게 된다면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추세 전환, 기울 수 있다. 예, 다이버전스,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할 때 이런 네. 부분들도 있어서 뭐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쉬운 질문으로 꼭 쌍바닥 찍으면 오른다면 보장했나요? 3번 찍을 수도 있고 4번 찍을 수 있는 거지? 네, 맞습니다. 라는 질문을 예. 드려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거래량을 좀 네. 확인을 하면서 하시면 그리고 확인되겠군요. 한 가지 좀 팁을 예. 드리면은 사실 돌파했었을 때 살 거냐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가격대를 지지를 이제 받아줄 거냐 확인하고 살 거냐 이거는 그렇죠. 그게 또 고민이에요. 매수 시점. 이거는 근데 사람 성격 차이입니다. 아, 예.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액티브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네. 하신다면 장중에 돌파 나오자마자 사시는 거고요. 돌파 나오자마자 사면은 좋은 거는 만약에 눌리지 않고 그냥 가버렸을 때는 수익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대신 돌파 나오자마자 샀는데 바로 알겠습니다. 음봉으로 꺾여버리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불트랩 맞습니다. 휩소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 오늘의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특급주가 되어 있는데 스맥이라는 종목이에요.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스웩입니다. 그래요? 그럼 들어보죠. 네. 네, 스웩이라는 기업은 뭐 여러분들 이제 자동화 공정 쪽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스마트 팩토리 쪽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은근히 스마트 팩토리 이슈들이 좀 부각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쌍바닥만 찾다가 이 기업 제대로 딱 쌍바닥이다 이런 느낌이 좀 받아가지고 그래요. 제가 또 오늘도 화려하게 그림을 한번 좀 요거군요. 그려봤는데 네. 네, 맞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트릭스 지표 있잖아요. 네네. 이 트릭스 지표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조금 상승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자, ADX도 이미 올라간 애들보다는 그래도 밑에서 조금씩 고개 드는 그런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이 붙을 수 있으면서 이 방향성도 이제 좀 골든 크로스가 나와준 그런 종목인데, 우선은 지금 오늘의 내용은 쌍바닥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쌍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붙어주면서 이전 고점, 여기서 보시면 저항 2라고 표현된 부분을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가 이탈하게 된다면 그 가격대도 저항 가격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항 1과 저항 2를 최근에 돌파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쌍바닥 패턴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여기 저항 3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하면서 차트 매매를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어느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 확률적으로 좀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물론 이 펀더멘털 투자 쪽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 뭐야 뭐 그림 누가 못 그려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거든요. 우리가 이 테크니컬 분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 가정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조금 진행을 했다면 확률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다면은 만약 돌파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목표가를 잡게 된다면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대에 이탈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차트를 하나 더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좀 여기서 좀 더 확인해야 될 내용이 지금 3분봉, 3분봉으로 또 나눠주셨어요. 일봉, 주봉까지.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일봉만 보실 때도 뭐 물론 이렇게 패턴에 대한 이런 해석이 가능하시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매매 타점을 잡고 싶다. 아니면 좀 팁을 좀 설명드리기 주요 내용 한번 들어보죠. 네, 말씀드릴게요. 4분할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주기가 다른 차트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일봉만 봤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조금 더 타점을 더 좋은 가격대에 접근을 해보시고 싶다면은 30분봉과 3분봉을 저는 쪼개서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뭘 확인합니까? 3분봉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이전 고점을 돌파 나왔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눌렸을 때 지지 자리 잡는 거를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주봉, 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주봉이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제가 주봉을 보는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단기 매매 뭐 일봉을 보고 분봉을 보시더라도 주봉이나 일봉상 부담이 없어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이렇게 높은 가격대보다는 밑에서 주봉도 쌍바닥을 찍고 만들어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면은 이 스맥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몇 개 주셨는데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라는 것, 지금 협동 로봇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자동화 솔루션도 개발 중이다라는 투자 포인트까지 있고 지금 추세 전환 패턴 움직임이 있다는 정리해 주셨는데 이런 걸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러면 차트 모양 봤을 때도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워낙 테마도 많고 한데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는 2,000원에서 2,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2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중 바닥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정은혜 님께서 수능학원 과학 강사님 같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자, 매니저님 조금 더 가깝게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면 되고요. MBN골드 김태훈 검색하시면은 많은 자료들 올려드렸으니까요. 거기서 좀 좋은 자료 참고하셔가지고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록창 밴드에서 더 알찬 투자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렇게 좀 테마 장세가 좀 심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더욱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면밀히 또 살피고 뭐랄까 공부라고 하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는 만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내주식을 부탁해는 내일 더 알찬 투자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